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21페이지 5번 빈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5번, 6번, 7번을 풀고 나서 뒤쪽에 체크업 미니 모의고사 거기에서 함축 및 추론까지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작년 평가원 그리고 수능 문법 세 문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1페이지에서 5번 문제와 그리고 6번, 7번을 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가볍게 다뤘던 빈칸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주로 이제 32번에서 34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 살펴봤기 때문에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전체적인 구성을 의식하며 연결하면서 읽고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뒤의 내용을 붙여서 읽는 습관, 우리 구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칭과 컨트라스팅 이걸 늘 생각하면서 가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 파악이 잘 됐다 하더라도 혹은 내용 파악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선지만 가지고도 쉽게 풀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택지에서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는 단어가 앞이나 뒤쪽에 하나라도 보인다면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전치사를 beyond를 썼느냐 from을 썼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혹은 into를 썼느냐 out of를 쓰느냐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는 항상 선택지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단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단어가 앞이나 뒤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러면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반복 강조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어가되 글의 구성에 주의해서 몇 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글이라면 빈칸은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첫 번째 이야기가 빈칸인가? 두 번째 이야기가 빈칸인가? 요거 잘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특히 빈칸 앞쪽에 부정어, no, not, never 혹은 부정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말들이 있죠. misconception, myth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혹은 말 그대로 failure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빈칸 앞에 부정어 no, not, never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단어들까지도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 얘네들 다음에 해석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빈칸 주변, 특히 빈칸 다음 문장이 앞쪽과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될 때는 빈칸 다음 문장에 빈칸에 대한 단서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긍정의 얘기를 쭉 다루는지 혹은 부정의 얘기를 쭉 다루는지 그 다음에 선택지의 성격은 참고할 수 있다고 했었죠. 선제 중에서 서로 반대로 해석되는 게 보이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 있고 서로 같은 느낌으로 둘 다 플러스다, 둘 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둘 다 답이 될 수가 없다. 됐죠? 서로 반대 느낌의 선택지가 보이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 있고 같은 느낌의 선택지가 두 개 이상이 보이면 둘 다 답이 될 수 없다. 마지막에 선택지의 성격까지 참고하면 된단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요. 5번하고 6번 그리고 뒤에 7번까지 세 문제 연속해서 풀겠습니다. 자, 시간은 6분 지금 풀어주세요. 5, 6, 7 풀어주세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내용이 많이 복잡하지는 않은데 밑에 선지에서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자, 일단 5번은 두 가지 상황이죠. 그렇죠? 두 가지 상황. 하나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통제하는 것이 좋고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낫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이 제시됐고 빈칸이 둘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자, 이걸 잘 살펴보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근데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That are essentially uncontrollable. 이때 essentially는 그냥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쵸? 자,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때는 자, 그들은 be inclined to는 뭐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동사원하고 비슷하죠. 그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때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쵸?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suggesting that they need to take active control. 자, 그들이 이때 active는 적극적인 그렇게 적어볼까요? 자, 그들이
적극적인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나쁜 조언이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데 적극적으로 통제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What they need to do. 그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부의 것들은 그들의 통제를 넘어선다고. 그쵸? 여기 beyond는 뭐뭇을 넘어서는 그 뜻이기 때문에 통제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통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얘는 uncontrollable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다. 됐죠? 첫 번째 이야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낫다.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딱 보니까 similar이 딱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리가 similar이는 likewise하고 비슷하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보통 언제 쓴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주인공은 다르지만 같거나 비슷한 내용. 됐죠? 주인공은 다르지만 같거나 비슷한 내용. 자, 마찬가지로 잘 봐요.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teaching people,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야.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어떤 상황이니? 여기서 readily 쉽게 그 뜻이죠. 그쵸?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것.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앞쪽과 흐름을 연결해서 이해해보면 어떤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왜냐면 마찬가지로 했었죠. 앞쪽과 주인공은 다르지만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쪽과 관련해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상황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쉽게 바뀔 수 있다 딱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쉽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바로 통제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readily, easily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혹은 가르치는 것은 나쁜 조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인공은 바뀌었지만 똑같이 나쁜 조언이 보이죠. 나쁜 조언이 이제 두 개인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뭐야?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하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조언이다. 마찬가지로 무엇도 나쁜 조언이라고 통제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나쁜 조언이다. 됐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ometimes the only way to get what you want 이렇게 보이죠. 자, 가끔은 자, 유일한 방법 어떤 거? get 확보할 수 있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자,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when people feel helpless 그래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할 때 그들은 자, 걱정과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적 상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스트레스처럼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damage를 손상시키다 그 뜻이죠. 면역 반응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C의 목적어가 뒤쪽에 대디아라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가 쓰인 거고요. 자, 우리는 이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건강이라는 것은 통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장려되어야 합니다. 혹은 권고받아야 합니다. To take control to a point. to a point니까 어느 정도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그쵸? 그럼 빈칸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To recognize it. 인식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쵸? 통제가 안 될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즉,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다. 그럼 첫 번째 빈칸 앞쪽에 나오는 것이 컨트롤하는 상황이니까 빈칸은 두 번째 이야기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답은 당연히 3번이다. 이렇게 봐줘야 맞겠죠. 그쵸?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6번하고 7번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에서는 이제 소수 집단이 다수에게 계속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보세요. 소수 집단에 많은 힘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많은 힘이라든가 지위를 갖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트러블 메이커나 익스트리미스트 혹은 단순히 위어도로서 디스미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스미스는 당연히 무시하다 혹은 일축하다 이제 그 뜻으로 보면 돼요. 원래 디스미스가 멀리 보내다라는 의미에서 상대방이 말한 것을 멀리 보낸다, 무시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소수 집단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소수 집단의 힘이라든가 지위도 적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트러블 메이커라든가 뭐 극단주의자나 단순히 이상한 사람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자,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 답은 lie in은 어디에 있다. 그 뜻이죠. 그 답은 어디에 있다고? 그들의 행동 스타일에 있다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요건 읽을 때도 that is 이렇게 짜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뜻이고요. 앞쪽과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 즉 빈칸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consistent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렇죠? 일관성 있게 그들의 생각을 사회의 다수들에게 전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결정적인 요소 혹은 중요한 요소 이렇게 하면서 crucial factor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라는 거 보이죠? 그렇죠? 어떤 사회 변화인데 그 사회 변화를 이끌었던 결정적인 요소는 자, 그걸 지지하는 소수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지하는 소수 집단이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견해에서. 자, 그리고 이건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활동적이며 체계적인 소수 집단인 who support and defend their position consistently 이렇게 딱 보이죠? 이때 후도 앞에 나오는 minorities를 꾸며주는 걸로 그대로 쫙 보면 돼요. 그대로 읽어간다. 자, 그러면 활동적이며 체계적인 소수 집단, 즉 그들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소수 집단이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이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야? 생각이 다른 거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야. 그치? 소수 집단이 가지는 생각과 다수가 가지는 생각,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쵸? 갈등이라든가 충돌이다. 그러면 서로 성격이 다른 거 몇 가지, 두 개가 나타나나 보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 두 개가 나타나나 보다. 자, 그러면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고 의심과 불확실성을 다수의 구성원들 사이에 만들며 이것은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쵸? 자, 일관성 있게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발생한단다. 자, 그러한 변화는 종종 발생을 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수가. 자, 여기 밑줄 볼까요? 자, 일단 다른 건 몰라도요. 이때 to가 명사 앞에 쓰였죠. to가 명사 앞에 쓰이면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 뭐뭐로 향하는 그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 앞에 to가 쓰였으면 to 앞에 이렇게만 딱 표시해 주면 돼요. 명사 앞에 to가 쓰였으니까 동사 원형이 아니죠. 그쵸? 얘를 이쪽으로 가게 한다. 그 뜻이지. 자, 그러면요. 자, 다른 사람들을, 자, 그들의 관점이죠. 그쵸? 여기서 point of view는 보는 점, 그런 의미에서 관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viewpoint. 그들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이 향하게 했다라는 거죠. convert는 전환시키다, 바꾸다. 적어주세요. 전환시키다, 바꾸다. 자, 그러면요. 자, 소수들이 다수의 생각을 자신의 관점으로 향하도록 전환시킨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어떻게? 일관성 있게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유지하면서 다수의 생각을 그들의 생각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고요. 이제 결국 그 밑에 나오는 것도 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The minority gets its point across. 이렇게 보이죠? 자, 소수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소수가, 자, 자신의 관점을 get across 합니다. 그 얘기죠. 잘 봐요. 이런 표현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데, 최근에 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요거거든요. 자, 요거 어떤 뜻일까요? be through. through는 바로 어떤 거니? 전치사죠. 그쵸? 무엇을 통과하는 그 뜻이지. 그치?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다른 동사가 쓰였을 때는 이 전치사의 느낌을 잘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무엇을 통과하는 그 뜻이기 때문에 통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지나가는 거. 그게 통과죠. 그쵸? 그래서 be through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be through가 finish라든가 complete, 끝내다, 완성하다. 이제 그 뜻이 그래서 생긴다라는 거야. 왜? 터널을 통과하듯이 처음부터까지 쫙 다 지나간 거니까. 우리가 터널을 통과했을 때 through the tunnel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야, 터널이 중간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through라고 하지 않잖아. 그쵸? 갇히면 안 되지만.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전치사의 의미를 같이 살려서 보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저기 나온 이거 딱 보이죠? 어떤 의미가 될까요? get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라든가 동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는 살짝 어려워도요. 얘는 살짝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이겠니? 학교를 향해 가는 거니까 이게 학교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 뜻이에요. 학교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더 쉽게 가볼까요? 더 쉽게 가보면 get out 무슨 말이에요? get out 내리다란 뜻이죠. 그쵸? get out of here 이렇게 하잖아. 그치? 꺼져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내리다란 뜻은 어디 생기는 거예요? out에 생기는 거죠. 그쵸? get 뒤에 뭔가 다른 말이 보이면 그 느낌을 살려서 생각해 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자, get across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across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cross는 요게 이제 뭔가 통과하는 게 요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에 across는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그쵸? 가로질러 가는 그 뜻이에요. 가로질러 가는.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쵸? 여기에서 저쪽으로 across 할 수 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across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가로질러 간다, 건너간다 그 뜻이니까 get across는 첫 번째가 건너가다, 횡단하다. 그쵸? 건너가다, 횡단하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집사람이 그림 못 그린다 그랬는데. 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요. 선생님이 교육청 모의고사 촬영을 할 때요. 이걸 이제 내가 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게 어디 봐서 새냐고. 아무리 봐도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는데요.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사람이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딱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쵸? 사람이 건너가듯이, 잘 들어. 사람이 건너가듯이,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여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건너가게 할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 거야. 직접 내가 몸을 이렇게 딱 건너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건너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뜻이야? 뭐뭇을 이해시키다. 적어주세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뭐뭇을 이해시키다.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뭐뭇을 이해시키다. 내가 상대방한테 막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 그때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시키니 너한테? 그랬을 때 How can I get it across to you? How can I get it across to you? How can I get it across to you? 이렇게 이제 많이 쓴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뭐가 답이니? 1번이 답이죠. 그쵸? 근데 나머지 아니라는 거 봐야 돼. 그래서 자, 톤 다운이니까 바로 어떤 의미예요? 보이스까지 같이 생각해보면 목소리를 낮추다라는 뜻이죠. 목소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그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다수가 소수를 cultivate. 자, cultivate 어떤 뜻이니? cultivate. 원래 경작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땅을 갈고 닦아서 작물을 잘 심는 것, 잘 자라도록 하는 것, 그게 경작하던데요. 사람이 잘 자라도록 마음을 갈고 닦는다.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됐어요? 마음을 갈고 닦는다. 야, 다수가 소수를 가르치는 건 아니었죠. 소수가 다수의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답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bring about은 가지고 오다, 발생시키다. 다수가 가지고 온 거 아니죠? 그렇죠? 다수가 가지고 온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소수가 다수와 협력했다. 그것도 역시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고? 1번이 답이라고. 즉 동사와 뒤쪽에 전치사가 쓰이면서 약간 낯선 느낌을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아니라는 걸 잘 생각해 주시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방향이나 움직임을 가리키면 꼭 모습을 떠올려라. 됐죠? 꼭 모습을 떠올리라는 거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듣기에서요. 듣기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요. 듣기에서 이제 잘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요게 있어요. 요게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돼요. 올해 EBS 영어 듣기 교재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자, 근데 독해에서도 잘 나오거든요. 원래 pick up 비슷한 느낌이에요.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일단 up이죠. 그쵸? 그럼 pick은 당연히 어떤 되는 거니? pick은 집어드는 게 pick 아니냐? 그쵸? 그래서 내 마음에 one pick 그런 말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up이죠? 그쵸? 그럼 이제 pick up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집어들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물건 따위를 이제 집어들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맡겨놨던 물건을 집어들고 오는 거예요. 찾아오다라는 뜻이 그게 생기겠죠. 세탁물이라든가 물건 따위를 찾아온다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공항에 가서 누군가를 픽업해요. 그 사람을 들어서 바로 차량 안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뜻도 생기는 거예요? 태워주다라는 뜻으로도 그대로 쓰이는 거죠. 그쵸? 근데 워낙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공항 픽업은 몇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집어들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이제 그대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잘 봐야 돼.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알 수 있겠어요? 배우다, 학습하다. 어떤 개념을 집어들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됐어요? 개념을 집어들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배우다, 학습하다. Pick up a language. 언어를 배운다. 언어를 학습한다. 그렇게 잘 써요.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인 느낌을 계속 가져가 보는 거야. 물건을 집어들 수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막 여러 개념들이 막 놓여 있었어요. 그쵸? 수업 시간에 막 여러 개념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개념을 딱 이렇게 집어들어. 그쵸? 개념을 집어들어서 버리겠냐, 설마? 개념을 집어들어서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다. 이런 느낌을 같이 알아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번째가 이제,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업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봐. 못하겠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딱 회복하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경기가 회복된다는 뜻도 되고요. 경기가 회복된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체의 상태가 회복된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알겠어요? 신체의 상태가 회복되다라는 거. 그래서 the business is picking up. The business is picking up. 무슨 말이야? 사업이 회복되고 있다. 장사가 조금씩 잘 되고 있다. 그랬을 때 the business is picking up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pick me up 해서 나를 업되게 해주는 것. 그래서 기운나게 해주는 음료 있죠. 그렇죠? 뭐 비타오백이라든가 바카스라든가 이렇게 기운나게 해주는 음료 그걸 pick me up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듣기에서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자, 독해에서 2, 3번의 뜻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적어 두셨죠? 자, 우리 옆에 7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7번. 7번은 그 밑에 이제 뭔가 실험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실험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 근데요, 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한번 끊어볼까요? 이렇게 TV까지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as 이렇게 딱 보이네요. 그쵸? 뭐뭐만큼 뭐뭐한 그렇게 보면 돼요. 뭐뭐만큼 뭐뭐한
TV를 보는 것과 같은 먼데인한 행동이 이렇게 딱 보이죠. TV를 보는 것과 같은 먼데인한 행동이 빈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자, 밑에 먼데인은 보통의 그렇게 바로 나오죠. 그렇죠? 혹은 평범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밑에 적어주세요. 보통의 바로 밑에 평범한 이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자, TV를 보는 것과 같은, TV를 시청하는 것과 같은 보통의 혹은 평범한 행동이 일부의 사람들이 빈칸할 수 있는 행동이 됩니다. 잘 봐야 돼. 자, 일부의 사람들이 빈칸할 수 있는 행동이 됩니다. 잘 들어야 된다. 일부의 사람들이죠. 무엇이 아니라고? 잘 봐야 돼. Some people에겐 그렇다는 얘기야. Some people에겐 모두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쵸?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some people에게는 빈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보니까 실험을 했죠. 그쵸? 자,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그 참가자들에게 뭘 준 거예요? 잘못된 피드백을 해준 거죠. 그쵸? 자, 그들의 테스트, 퍼포먼스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들의 테스트 성적에 대해서 잘못된 피드백을 주고요. 자, 그리고 그들 모두를 서로, TV 앞에 앉게 만들었죠. 그쵸? 자, 그 연구의 다음 파트로서, 영상을 보기 위해서,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 사람들을 앉게 만들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테스트 성적에 대해서 잘못된 피드백을 주고 나서 TV 앞에 앉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자, when the video came on 해서, 비디오가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적어볼까요? 영상이 나오다 그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come on은 그냥 나오다 혹은 재생되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영상이 재생이 되었을 때 Showing nature scenes with a musical soundtrack 음악이 있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상이 재생되었을 때 실험자는 외쳤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비디오였고 그리고 자 바른 것을 가지러 오겠다고 이제 외친 거죠. 그리고 참가자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as the video play 이렇게 쭉 보이죠. 그쵸? 영상이 계속해서 이제 재생이 될 때 참가자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the participants who had received failure feedback watched the video much longer. 잘 봐야 돼. watched the video much longer than those who thought they had succeeded. 이렇게 딱 보이죠. 지금 뭘 썼다라는 거, 뭐뭐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비교급을 썼죠. 자, 그럼 비교급을 썼다라는 것을 몇 개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 요거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실패에 관한 피드백을 받았던 참가자들을 그 비디오를 더 오랫동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보다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그치?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즉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영상을 더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보다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보다. 그쵸?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영상을 더 많이 봤다.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보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연구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Distraction through television viewing. 이렇게 보이죠? TV 시청을 통한 distraction 딱 보이죠? 그쵸? 여기 불표 좀 해주세요. Can effectively relieve. 여기 딱 보이네요. Can effectively relieve. 그래서 자, 그러면 distraction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부정적 의미도 있고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기분 전환시키는 것도 돼요. 적어주세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근데 부정과 긍정의 느낌 둘 다 있어. 즉 집중하지 못하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다 되거든요. 자, 근데 밑에 보니까 효과적으로 줄인다라는 거 딱 보이죠. 그쵸? 무엇을 줄이는 거야? 불편함을 줄인다라는 거 딱 보이죠. 그러면 효과적으로 불편함을 줄인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distraction을 어떤 의미로 본다고? 긍정적 뉘앙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즉 여기서는 기분 전환. 됐죠? 기분 전환의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이제 이해돼요? 자, 그러면 뒤에 쭉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Painful failures or mismatches between the self and self-guide 이렇게 딱 보이죠? 고통스러운 실패와 관련된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그럼 얘도 당연히 두 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대조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앞에 나오는 비교급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보는 거야. 자, 뒤에 보니까 성공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겠니?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무엇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불편한 감정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 자, TV를 보는 것과 같은 평범한 행동 혹은 보통의 행동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빈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좋지 않은 성적에 대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기분 전환할 수 있게, 그래서 불편한 감정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가 맞겠어요? 그래서 escape painful self-awareness through distraction. 그래서 기분 전환을 통해서 혹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자기인식에서 escape는 바로 무슨 뜻? 벗어나다. 됐죠? 고통스러운 자기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고? 2번이 답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빈칸 문제 가볍게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어디로 볼 거냐면요. 우리 교재의 79페이지. 체크업 미니 모의고사 1번 함축음의 추론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우리 이것도요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가볍게 웜업만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21번 스타일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전반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밑줄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과 부정의 느낌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미지가 긍정의 느낌이냐 부정의 느낌이냐.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 성격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시츄에이션을 생각하면서 봐줘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구성이 정말 중요한데 역시 하나의 내용을 자세히 다룬 글이라면 밑줄은 주제나 혹은 주제와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다룬 글이라면 두 가지 중에 밑줄이 어느 것인가. 이거 특히 평가원 기준으로는 이 기준으로 많이 나왔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밑줄이 문장일 경우에는 주제문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혹은 주제와 반대될 수도 있겠지만 문장의 일부가 될 경우에는 그 문장의 주어라든가 뒤쪽에 목적까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밑줄 주변에 있는 말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단다. 일단 전체적인 구성에 주의하면서 바로 한 가지 내용을 자세히 다뤘는지 혹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자, 지금 이 문제 풀어주세요. 시간은 2분. (79페이지에) 1번 문제 풀어주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 내용이죠. 한 가지 내용이고, 당신이 그 책을 쓸 때는 독자를 어떻게 하라? 범위를 좁혀서 한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들의 만족을 넘어서서 다른 독자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였죠. 그쵸? 사실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많은 작가들은 흔한 실수를 합니다. 여기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지금 실수라고 무엇이 나온다고? 부정적인 의미의 가치 판단이 보이죠. 그쵸? 부정적 의미의 가치 판단이 보인다. 자, 가치 판단에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실수라는 거예요? Being too vague when picturing a reader. 이거 딱 보이죠? Being too vague when picturing a reader. 이게 실수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너무 vague하다라는 거네요. 그쵸? vagu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vague는 애매한, 모호한, 막연한. 그쵸? 애매한, 모호한, 막연한. 너무 애매하거나 너무 막연하다라는 거죠. when the mind를 뭐뭐 할 때. 그치? 독자를 어떻게 할 때? 픽처할 때 그 뜻이죠. 원래 픽처는 바로 무슨 뜻이니? 픽처. 그림이죠. 동사를 쓰이면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려보다 떠올리다 적어주세요.
픽처가 그려보다 떠올리다. 그려보다 떠올리다. 참고로 픽처와 관련해서 이 단어도 충분히 같이 기억할 수 있겠죠? depict. 무슨 말? 그림 그리듯이. 그림 그리듯이. picture.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다. 그래서 depict는 describe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다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자, 많은 작가들이 하는 흔한 실수는 독자를 떠올릴 때 너무 막연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when it comes to identifying a target audience. 그래서 when it comes to는 뭐뭇에 대해서는 그 뜻이죠. 자, 그러면 목표로 하는 여기서 audience는 당연히 바로 뭘까요? 여기서 audience는 당연히 앞에 뭘 주고 얘기를 했단다? 리더를 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독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독자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identify는 확인하다, 찾다. 독자를 찾는 일에 대해서는 내 책을 읽을 독자가 누굴까 찾거나 확인하는 일에 대해서는 everyone is no one.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아니다 그 뜻이죠. 그렇죠? 일단 얘가 바로 어떤 느낌이에요? 부정적 느낌이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 읽어가면 감 잡을 수 있냐면 요걸 읽어가면 이제 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판단이 약간 안 선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읽어가면서 판단을 주는 거예요. 자, 이때 보니까 잘 정의된 독자죠. 그렇죠? 잘 정의된 독자라는 것은 그러면 얘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잘 정의된 독자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누구가? 말 그대로 리더가 모든 사람, 그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잘 정의된 독자이기 때문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설명과 단어 선택에 대한 결정을 단순화시킨다라는 거지. 그치? 자, 글을 쓸 때 무엇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well-defined audience, 즉 모든 사람을 내 책을 읽을 독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독자층으로 이렇게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요게 긍정의 느낌이니까 이것과 반대 느낌이 될 것이고 요렇게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보면 딱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쪽의 내용도 사실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당신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exclude해서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꼭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정의된 독자는 설명과 단어 선택에 대한 결정을 단순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세요. 답은 이미 나왔죠, 사실은. 답은 이미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답은 이미 바로 모든 독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만족도 발생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그 1번에서 잘 보세요. It is desirable to consider as broad a class of readers as possible. 이렇게 딱 보이죠? 자, as possible, 가능한 뭐만 그렇게 딱 나오는데요. 넓게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넓게 보자는 얘기. All readers want to buy bestsellers regardless of their taste. 쭉 나오는데요. 베스트셀러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 없었습니다. A story can cause various reactions depending on its readers.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양한 반응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고 to specifically target readers. 그래서 구체적으로 독자들의 목표를 정하는 것, 구체적으로 독자들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타겟은 목표를 정하다, 대상을 정하다. 구체적으로 독자들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자, 소설을 쓰는 작가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자,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베이그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브로드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독자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솔직히 같은 말이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넓게 하라는 말이다. 혹은 좁히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성격이죠. 같은 성격이 두 개가 보이면 답이 될 수가 없단다. 그리고 얘네와 즉 1번, 5번과 4번은 서로 성격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같은 성격이 두 개 보였고 반대 성격 하나 남았으니까 선제 구성되는 성격으로만 봐도 4번이 답이라는 건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뒤에 내용을 조금만 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뒤에 이제 무슨 내용이 보이냐면 구체적으로 그 마션이라는 그 글을 쓴 작가에 관한 이야기가 딱 보이죠. 딱 보이는데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썼다는 얘기인데 뒤에 딱 읽어보면 어떤 얘기 보이나요? 나는 그 어느 독자층에도 속하지 않는데 나는 그 책을 즐겼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so successful.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so하고 대 딱 보이죠?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대상으로 하는 혹은 목표로 하는 독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아주 성공적이어서 그 독자들이 그 책을 널리 열정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즉, 앤디 웨이어라는 사람이 그 대상으로 했던 요런 사람들이 있죠. 그쵸? 요런 사람들을 아주 잘 만족시켜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책을 소개해주고 함께 공유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웨이어는 그 모든 사람들을 cater to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cater to는 만족시키다 적어주세요. 이때 cater to는 만족시키다 satisfy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죠. 오히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쵸?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좋았습니다. He wrote something that delighted his core audience. 그래서 자신의 핵심 독자층을 즐겁게 하는 뭔가를 쓰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작품을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작품은 그 사람의 글은 traveled far beyond that sphere. 이렇게 다 보이죠? 그 영역을 핵심 독자층이라는 그 영역을 넘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뜻이지. 그치? 여기 밑줄 그어두세요. Eventually,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작품은 그 영역, 즉 핵심 독자층을 넘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의미예요? 이미지를 그대로 떠올려 볼까요? 핵심 독자층이 있었고 그걸 넘어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핵심 독자층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쵸? 자,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을 끌어들였다. 훨씬 더 많은 비오급 앞에 far는 훨씬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세요. Far more readers. 이렇게요. 이제 이해되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독자층을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쓰면 그 어떤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뒤쪽에 2번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우리는 81페이지 3번을 가기 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어법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법 프린트물 빼주세요. 가볍게 살펴보고 끝낼게요. 어법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앞쪽에서 21년과 20년 이렇게 평가원 어법을 다루다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어법은 오히려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칠판에 있는 거 가볍게만 살펴보고 그다음 문제 한번 쭉 풀어볼게요. 요거까지만 풀면 다 끝납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어법은 어법 플러스 해석이다. 즉 어법 문제를 풀 때 살짝 어렵거나 헷갈리면 꼭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줘라. 자, 우리 프린트물 한 장 넘겨서요. 한 장 넘겨서 1번 밑에 빈 공간 있죠? 자, 거기에 어법은 어법 플러스 해석, 어법 문장 구성의 기본 구조 파악, 그리고 맨 밑에 대명사, 제기대명사 파악, 여기까지 가볍게 필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필기해주세요. 최근의 트렌드가 작년의 문제를 살펴보면 어법도 뭘 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해보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쵸? 작년 수능 문제도 그랬고요. 특히 작년에 평가원 문제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원래 6월하고 9월에 밑줄 친 거 있죠. 그쵸? 그 중에 하나가 꼭 수능에 나왔거든요. 근데 6월, 9월에 정답이 아닌 밑줄 중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물어보는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요. 작년에는 계속 이제 어법을 통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어법 플러스 해석을 통해서 풀리는 것들이 6월하고 9월에 나왔거든요. 그 느낌을 그대로 수능 때도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9를 통해서 어떤 출제 포인트를 물어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우리 지금 세 문제 있죠? 세 문제 지금 한 번에 읽고 딱 이거다 싶은 걸로 그대로 한번 답 찾아주세요. 6월, 9월 수능 지금 풀어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시죠. 그리고 우리 그 토파보기 자료에 또 어법 문제 또 같이 실려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꼭 확인을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이 그래마들이 이 자료 주변에 앞쪽에는 지금 작년 6월, 9월 평가원 그리고 이제 수능 문제 그렇게 있고요. 뒤쪽에서는 이제 복습하시라고 문제를 몇 문제 더 실었거든요. 뒤쪽의 문제는 작년도 EBS 수능 완성에 있는 어법 문제 자 그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EBS 트렌드를 작년 것까지도 좀 살펴보는 건 필요하니까요. 자, 1번부터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1번은 지금 1번을 살펴보면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and, but, or 얘를 묻는 거거든요. 그것과 대명사를 같이 생각해 주는 건데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단수냐 복수냐를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대명사냐 제기대명사냐 거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가장 좋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나왔기 때문에 앞뒤가 같은 구조인데요. 뒤에 보니까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쵸? 자, 그러면 앞쪽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뒤쪽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쵸? 그러면 앞과 뒤에 얘가 딱 보이고 얘 앞에 쓰이는 걸 묻는 거죠. 그쵸? 앞에 쓰이는 걸 묻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명사, 복수명사죠? 복수명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니까 those 맞았죠. 그쵸? 앞에 복수명사니까 those가 맞단다. 앞쪽에 단수면 당연히 뭘 썼을 것이고 that을 썼을 것이고. 그쵸? 여기 충분히 이해되죠? 자, and, but와 같은 구조고 앞쪽에 전치사 in 앞에 나오는 걸 묻는 거니까 복수명사가 반복되니까 맞았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더 간단합니다. 자, 일단 ing 밑줄이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투부정사, 동명사 혹은 분사의 밑줄이다. 얘네들 우리가 셋을 다 준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의 밑줄이면 기본적으로 무엇과의 구별을 먼저 한다? 동사와의 구별을 먼저 한다. 그래서 준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동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사가 없다면 준동사를 동사로 바꿔준다. 동사가 있다면 능동수동을 따진다. 자, 그러면 뒤쪽에서 다르다라는 뜻의 동사가 딱 보인다. 자, 그러면 얘를 동사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앞에 명사하고 관계, 명사 뒤에서 현재 분사, 능동의 의미, 가버링 맞았다. 됐죠? 동사가 있으니까 일단 맞게 쓰인 거다. 자, 그 다음에요. 자, 3번 봅니다. 3번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거 잘 이해해 주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요건데요. 자,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There are systems that turn over in minutes. And there are others which rhythmic time extends to hundreds of years. 일단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형태로만 봤을 때는 명사대 위치가 딱 보입니다. 명사대 위치니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어떤 문장? 주어나 목적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맞겠죠? 그쵸? 자, 그러면 rhythmic time이라는 게 주어고요. 여기 이제 딱 동사죠. 그쵸? 동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 이제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냐 이걸 살펴봐야죠. extend가 확장하다 혹은 확대하다, 연장하다 그런 뜻의 동사니까 extend 뒤에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앞에 관계대명사 위치 맞았겠죠. 그쵸? 야, 근데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주어하고 동사만으로도? 즉 동사가 어떤 동사면? 자동사면 뒤에 목적어 없이 주어하고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 아닐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가 빠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기 이전에요. 앞에 나오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혹은 타동사인지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extend는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돼요. 젠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자동사로 쓰였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문제야. 자, 그러면 이걸 그러면 평가원은 어떻게 알고 풀 수 있을까? 평가원이 이걸 출제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요거요.
적어보세요. 요거 이해하면 딱 좋아요. I have a book which my brother likes to read every day. 적어주세요. 자, 일단 이 문장에서 which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명사 다음에 쓰였고 관계대명사죠. 그쵸? 일단 관계대명사는 그러면 주격 아니면 목적격일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주어 있죠? 그럼 목적격이겠죠?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이면 뒤에 뭐가 하나 빠진 거야? 목적어가 하나 빠진 문장이죠. 그쵸? 그러면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 나의 남동생이 매일 읽기를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뒤쪽에서 likes to read, 뭐뭇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딱 보이고요. 요 자리에 지금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everyday는 매일 그런 뜻의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니까 얘는 일단 가로로 묶어주세요. 문법에서 구조를 볼 때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는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가로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가로를 쫙 묶어보면 잘 봐요. 지금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게 쓰였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 이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맞게 바르게 쓰였다면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그 목적어 자리에 뭘 집어넣고 선행사를 집어넣고 해석을 한번 해봐라. 해석이 잘 되는지 요걸 따져라. 됐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맞게 쓰였다는 판단이 든다면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목적어 자리에 선행사를 집어넣고 해석했을 때 의미가 자연스러워야 한다.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뭘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해석해보라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남동생이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 해석 자연스럽죠? 그쵸? 이렇게 쓰이면 맞게 쓰인 거라는 거야. 자, 다시 저쪽으로 가본다. 자, 뭐가 있냐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That turnover. 이때 turnover는 사실은 뭐 뒤집다라는 뜻이거든요. 뒤집다라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변경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뒤집다, 변경되다. in minutes니까 몇 분 안에 그 뜻이죠. 몇 분 안에 변경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몇 분 안에 변경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자, 그리고 there are others.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이죠? 이때 다른 것들이라는 건 당연히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것들이라는 건 당연히 other. systems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 밑줄을 봤을 때 약간 애매하다면 최소한 밑줄 전체 문장을 꼭 같이 살펴봐야 돼. 밑줄이 들어가 있는 문장과 앞에 이제 and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요거 전체를 봐야지 감 잡을 수 있어요. 자, 몇 분 안에 바뀌는 시스템도 있고요. 다른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그 시간이 수백 년까지 연장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 얘기지. 잘 들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앞에 위치가 맞게 쓰였고 뒤에 extend를 무엇으로 본다면 타동사로 본다면 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이 목적어 자리에 뭘 집어넣고 이 목적어 자리에 선행사를 집어넣고 해석이 자연스러운가 그거 잘 봐야 돼요. 그럼 선행사가 others죠. others는 뭐가 되는 거야? other systems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몇 분 안에 바뀌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 시간이 바로 수백 년까지 연장되는 시스템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잘 들어요. 시간이 시스템을 연장하는 게 맞냐고. 그렇게 해석이 됐을 때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목적어 자리에 선행사를 집어넣고 other systems를 의미하는 걸 집어넣고 시간이 다른 시스템을 연장한다. 그게 맞냐고. 아니잖아. 그쵸? 이렇게 집어넣어 봤는데 해석이 어색하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틀린 거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게 쓰였을 때는 그때는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목적어 자리에 선행사를 집어넣고 해석을 했을 때 자연스럽다.
내 남동생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해석이 자연스럽죠. 그쵸? 그러나 여기서는 타이밍, 즉 시간이 시스템을 연장한다? 그건 아니다. 시스템의 시간이 연장된다.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지. 그치? 몇 분 안에 변경되는 시스템도 있고 그 시스템의 시간이 수백 년까지 연장되는 시스템도 있다. 그렇게 해줘야 적절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extend를 자동사라고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고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틀렸다. 왜? 그 자리에 선행사를 집어넣고 해석해보니까 어색하다더라. 그러면 틀린 거고 그러면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니까 얘를 자동사로 보는 거고 그리고 시스템의 시간이 연장된다 그 뜻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명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가 어떤 관계니까 소유 관계니까 whose를 써줘야 맞다. 이렇게 해줘야 맞다라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잘 복습해 주세요. 여기에서 어법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빵 터져야 돼. 하나씩. 그렇게 이제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살짝 어렵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꼭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요. 자, 4번하고 5번만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3번에서 답이 애매하다 보니까 4번을 정말 많이 골랐거든요. 4번을 정말 많이 골랐는데 자, 일단 4번. 어디의 밑줄이니? 빙의 밑줄이죠. 그쵸? 자,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준동사의 밑줄이면 즉 동명사, 부정사, 분사의 밑줄이면 동사로 바꿔야 되는지 생각한다. 그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동사로 바꿔주는 것이 적절하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문장 전체를 쭉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and 다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The sum of the productivity of the parts. 일단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부분의 생산성의 합이 일반적으로 부사니까 가로를 묶어볼까요? 자, found 발견이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pp니까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생산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쫙 살펴보니까 앞쪽에서 주어하고 동사 그리고 이제 보호가 있는 거죠. 비호급이 쓰이긴 했지만 주어 동사 보호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보이고요. 주어 동사 보호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other things being equal 여기 딱 보이네요. 여기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자, 지금 관점을 살짝 바꿔야 돼. 그래서 작년에 6월 이 문제가 꽤 잘 만들어진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준동사의 밑줄이네? 그치?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러면, 준동사는 항상 무엇과 같이 생각하라고? 동사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하라고. 이게 나는 지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꾸면? 동사로 바꾸면 자연스러울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 앞에를 주어로 치자. 앞에를 주어로 치면, 좋아. 앞에 주어로 치고 얘를 동사로 바꿔보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럼 뒤쪽에서 당연히 이제 보호가 딱 나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썼을 때 문제는 없니? 이렇게 썼을 때 문제가 뭐가 생겨? 앞에 하나의 문장이죠. 뒤에도 하나의 문장이죠. 그쵸? 문장이 몇 개가 되는데? 2개가 되는데. 뭐가 없는 거야? 접속사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하는 거야. 2개의 문장인데 접속사가 없네요.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가요? 접속사를 언제 생략할 수 있을까? 접속사를 생략하고 앞에 주어하고 뒤에 주어가 같으면 주어도 생략하고 동사를 무엇으로? ing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단 앞에 주어와 뒷문장의 주어가 다르면 주어를 그대로 살리고 무엇을?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줘야 맞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접속사가 쓰여야 되는데 접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 무엇으로 바꾸면 된다고? 분사 구문으로 바꾸면 된다고. 동사의 형태를 바꾸자라는 거죠. 동사 형태를 분사 구문으로. 따라서 자, 이 문장은 원래 어디에서 나왔단다? and라기보다도요. 문맥상 여기에도 적절하게 적어볼까요?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면 혹은 다른 것들이 동일할 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보어가 딱 있는 거죠.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없애지. 다르니까 쓰겠지.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얘를 ing로. 됐습니까? 요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설명 처음에 했던 것들을 잘 따라와야 돼.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영상 올릴 거니까 꼭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보인다. 완전한 문장이 보이고 뒤에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다고? ing 형태 분사구문 가능하다고. 명사 다음 ing 분사구문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뒤쪽에서 이렇게 명사 ing 분사구문 가능하다고. 분사구문 가능하다고. 이 자리를 그냥 동사만 쓰면 틀리다고.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 이해했으면 여기 나오는 이 왼쪽의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3번하고 4번 이야기. 됐죠? 3번하고 4번 이야기. 자, 마지막 5번까지 볼게요. 자, 5번은 지금 어디에 밑줄이니? 자, 비슷한 것도 반복되죠? 투부정사의 밑줄이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밑줄이다. 뭘 생각한다? 동사로 바꿔야 되는지 생각한다. 동사가 있다면 일단 그대로 쓴 거 맞았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 딱 보니까 뭐가 보여? 앞쪽에서.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고 딱 보이죠? 그쵸? 동사 있으니까 투부정사 쓴 거 맞았다. 자, 그리고 얘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그랬을 때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enable 목적 투부정사 맞았다. enable 대신에 가능하게 해주는 거니까 허락해주는 거 요거라든가 허락해주는 거 요거라든가 요 세 단어 있죠. 얘네들은 뒤에서 투부정사 쓰는 거 이렇게 투부정사의 밑줄일 때 이렇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알겠죠? 자, 거기까지 해서 일단 요거 먼저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주에 뒤쪽에 9월과 수능 문제도 같이 풀 테니까 뒤쪽에 어법 문제 프린트까지 같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습 잘 해주시고 카페 영상 올릴 때 그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꼭 챙겨서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가끔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보거든요. 딱 보니까 한 1.5배속까지 들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면 막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들을만 해요. 또 들을만 하고요. 가끔은 나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단 말이야? 가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했네? 나도 막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집사람이 약간 뭐하냐, 재수없다, 막 약간 이런 표정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요, 부족한 부분들은 꼭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내신 대비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틈틈이 말씀해 주시면 뽑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카페에는 EBS 수능 특강 영어 지금 16강까지 업로드 시켜놨고요. 해설 강의입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꽤 괜찮대요. 해설 강의 딱 들어보니까 이해도 잘 되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려놨으니까 학교 시험범위에 해당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이미 다 18번부터 중간에 도표하고 내용 일치 불일치 그것만 좀 빼고요. 45번까지 다 해설 강의 올려놨습니다. 다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역시 들어보시면 충분히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특히 거기에서 뱀파이어 관련된 질문 생각나죠? 그 34번 문제. 그쵸? 어댑테이션을 뱀파이어하고 이렇게 같이 비유해서 나온 글이 있어요. 그 색 까먹었니? 아무튼 그거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필요한 부분들 잘 챙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지 마시고 감기 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검사 받느라 못 나오고 그런 친구도 좀 있거든요. 잘 챙겨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조심해서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나치게 장난치지 말고 특히 고3 친구들 중에 올해 시험을 봐야 되는 이제 수험생들 중에 다리 다친 친구들이 꼭 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심하게 하다가 얼마나 심하게 한 거야? 스트레칭을. 그래서 이제 깁스를 한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하고 아니 그 무에타이 연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서로의 그 종아리라든가 허벅지를 때리는 거는 그건 나중에라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이게 깁스를 하고 도대체 얼마나 세게 때린 거야. 그쵸? 그러면 몸이 불편하면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